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오늘도 추가 환자 7명이 발생해 부산의 누적 환자는 24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내 연쇄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문제인데요. 방역당국은 이 집회와 관련된 환자들이 어제와 오늘 전파력이 가장 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집회에 간 부산 시민 1000여 명의 명단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미 감염된 환자가 지역 감염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지역 내 연쇄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4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 그의 가족과 지인 등 모두 10명에게 전파됐고 최초 감염원을 모르는 199번째 환자의 경우도 직장 동료를 통해 그 가족들, 그 가족의 지인들까지 2차, 3차 연쇄에 감염됐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은 빠른 속도로 지역 내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지역 내 연쇄 감염 우려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4명의 부산 지역 참가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부산 참가자 1000여 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사람은 215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시는 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명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솔 책임자를 통해 집회 참가자 명단도 금일 18시까지 취합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인솔 책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 등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환자가 이미 상당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의 전파력은 5일이 지난 지금 가장 강력합니다.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어제 오늘 경에 실제 전파력을 가지는 이런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부산 지역 검사 대상자 46명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1명에 대해 부산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인원이 모두 1,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버스기사를 포함해 1,486명이 전세버스 40넉 대에 나눠 타 서울로 갔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당시 인솔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선 보도대로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깜깜이 환자에 광화문 집회 참가자까지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거리 두기 방역 단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5명. 전체 누적 환자 248명 중 30%가 지난 12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일별 환자 발생 현황을 봐도 지난 2월 온천교회발 집단 감염에 이은 2차 대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확산 속도가 지난 2월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감염의 오리진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신규 확진되시는 분들은 확진되기 전까지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길어진 분들이 많아서 접촉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감천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차단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된 양상으로 명확한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채 깜깜이 환자를 통한 지역 내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가 이번 2차 대유행의 분기점이 될 걸로 보고 사흘 만에 방역 단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 행사 모임은 금지되고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이 밖에 영화관과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교회 예배 모임은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부산 7개 해수욕장과 밀락 수변공원도 조기 폐쇄됩니다. 부산시는 일단 31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뒤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에서 하루 만에 3명의 학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가 내려지고 대형 학원들에 대해서도 등원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학생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곳은 부산 진구 가야고등학교와 연제구 거제여중 두 곳입니다. 이 가운데 가야고 1학년 A양과 B양은 부산 234번 확진자와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거제여중 3학년 C양의 경우 아버지인 부산 198번 확진자와 언니 부산 204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학생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금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야고에 대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학생 160여 명 모두와 수업에 들어간 교사들에 대해서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학생들의 외출과 대인 접촉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C 학생이 다니는 거제여중은 지난 12일 방학식을 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 학교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또 부산시의 공식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300명 이상 대형 학원들에 대해 등원을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내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인 이하 중소형 학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집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부산 지역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모두 27개로 이 가운데 13개는 교과 관련 학원이고 14개는 성인 대상 학원입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고 후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폭염 대책에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산시의 대책은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수영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안전장비로 무장해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시원한 물을 마셔보고 그늘에서 휴식을 해도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근로자들은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열 질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의 온열 질환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모두 338명이 더위로 탈진이나 열사병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173명, 전체의 51.2%가 폭염 속 공사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탈진과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특히 3년간 열사병으로 숨진 4명 중 무려 3명도 실내외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주게 되면 그게 곧 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세 건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폭염 대비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으로 권고보다는 어떤 벌칙성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하지만 부산시의 폭염 예산은 그늘막과 저감시설 등의 설치, 폭염 홍보 활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공장 작업자와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사상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7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편성된 예산 1억 원 가운데 90%가 그늘막 설치에 쓰였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좀 세밀한
사업의 기획은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부산시가 공모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난 5월 폭염 예방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한 부산시 폭염 피해 예방과 저감 대책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지만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구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8일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청동 공식 관측 기준 33.2도를 기록했습니다. 북구는 37.6도, 부산 진구 35.9도까지 치솟았고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비 소식 없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마스크에 의료용 표기를 해 배포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부경찰서는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에 의료용 마스크라고 표기해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남구청 공무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국에서 마스크 100만 장, 8억 7천만 원어치를 수입한 뒤 포장지에 의료용 마스크라고 적어 주민 28만 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수입 당시 첨부된 품질 보증서에 따라 의료용 표기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국내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내일 부산에서도 전공의 상당수가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내일 하루 부산 지역 전공의 600여 명 가운데 30%가량이 파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파업에는 전공의들이 연차 휴가를 낸 것과 달리 내일은 연차를 쓰지 않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MBC와 백스코가 유튜브 플랫폼 MCN 사업 협약식을 오늘 오후 2시 백스코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백스코는 자체 마이스 컨텐츠를 영상물로 만들어 부산 MBC와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고 다양한 수익 모델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지속되는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새로운 콘텐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부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부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600여 건으로 지난해 7월 3,700여 건에 비해서 23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4% 증가를 기록한 세종시에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한편 부산의 8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7%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0.69% 올라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경찰이 의회에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재석 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상임위 위원 선임권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8표로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7일과 이달 4일 등에 이어서 4번째 원구성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또 시의회는 임정섭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임 의장이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다며 통합당 소속 이상정 부의장을 제척하면서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장군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추가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마스크 230만 장과 손소독제 10만 병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군민 1인당 마스크 1장과 가구당 소독제 1병씩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18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